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식멘토 이선상입니다. 자, 어제 펩트론에 그런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어요. 어제 뭐 트럼프의 언행으로 인해서 모든 코스닥 종목들이 좀 내려갔고 사이드카까지 발동이 됐죠. 그런데 오늘은 이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주가의 오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하락세를 좀 보여주는 그런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충북 청주에서 짓고 있는 뭡니까 오송공장 이 내용과 릴리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답답하게 있는 부분도 솔직하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래서 오송공장 관련해서와 그리고 릴리 그런 계약 관련해서 그리고 4월에 있을 홍콩 서밋에 대해서 오늘 펩트론이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시고 있겠지만 펩트론이 오송에 짓고 있는 이 공장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오송 공장에서 연간 최대 얼마 1,000만 바이알까지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의 규모면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상업화에 대한 물량도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당연하게 뭐가 늘어난다? 협상에 대한 능력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펩토론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만 팔아서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도 직접 제품을 생산해서 오히려 뭡니까? 공급하는 게 수익성 측면에서도 유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오송 공장을 진행을 하는 건데 이 릴리 같은 기업들이 파트너를 고를 때 뭘 봅니까? 이 생산에 대한 안전성을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데 펩트론은 그런 니즈를 좀 파악하고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좀 갖추겠다 이런 모습을 좀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릴리의 입장에서만 포커싱을 맞춘 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빅파마들에 대한 포커싱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릴리와의 계약에 있어서도 최근에 뭐 중동 이슈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좀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그 중동 리스크라는 게 길게 이어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 보는 건 릴리와의 기대감으로 여지껏 주가가 올라왔고 그 기대감이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이고 릴리와의 계약에 있어서 솔직하게 릴리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릴리 입장에서 펩트론을 이 스마트 대포가 꼭 필요한 것이냐 안 필요한 것이냐 이 본질만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 이 중동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는 거 오케이 알겠어. 근데 릴리와의 계약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냐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내려가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릴리 입장에서는 펩트론은 놓치면 아까운 카드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알 겁니다. 현재 비만 치료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편의성이에요. 그쵸?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펩트론이 언급하고 있는 상온 보관 이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릴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이 깨지지 않는 한 계약은 취소될 수가 없다. 그렇죠? 그래서 주주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도 만약이라는 게 있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만약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여러분들은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4월에 있을 이 홍콩 서밋에 있어서 저는 여기서 펩토론의 주가가 미친 듯하게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주가 폭등의 키가 이 홍콩 서밋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제가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홍콩 서밋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게 핵심이라고. 자, 전 세계 큰 손들이 모이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고 펩트론의 기술력 즉 생산 인프라를 글로벌들 펀드 매니저들에게 보여주면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외인들의 수급을 끌어낸다. 그러면 뭐가 유입이 되나요? 바로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겠죠. 이 스마트 머니가 주가의 하방에 있어서 지지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중동 리스크가 있어서 문제가 있고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솔직하게 이 스마트 머니에 유입이 되면요 오히려 바닥을 더 다지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오히려 4월 홍콩 서밋 이후에는 한 차례 더 폭등할 키를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근데 아마 세력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지금 뭐 주가를 계속해서 뭐 눌러주고 있다. 뭐 이런 말을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쌍봉을 이뤘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는 상태이고 4월 이벤트 이후로 어떻게 다시 한번 더 주가가 폭등하기 위한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네가 이것만 단순히 이용하는 거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매도까지 이용하고 대차거래도 늘어났어요. 이런 걸 이용하면서 지금 어떻게
주가를 인위적으로 계속 누르고 있다. 그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 거래량 봐봐요. 기존에 있었던 거래량이랑 비교를 해보라고.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거래량부터 먼저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주식은요 충분하게 뭐다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하게 있고, 저는 주식이 대응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펩트론에 우리가 뭐 봤을 때 본질적인 가치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지금 뭐가 연결되어 있나요? 오순공장, 그리고 릴리와에 대한 계약 기대감, 그리고 4월에 대한 이벤트, 이 세 박자에 여전히 모멘텀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적으로 주가가 이상한데 왜 이렇게 낮아지는 것 같지? 라고 느낀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기회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어차피 올라갈 주식은 올라갑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기회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을 해서 내 평단가를 낮출 것인가. 여러분들 평단가가 30만 원이면 27만 원대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 못해도 28만 원까지만 온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잠깐의 반등이 오면요 여러분 다 수익 구간이에요. 이런 전략적인 움직임을 좀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저 답답하다. 뭐 이거 만약에라는 생각을 하면서 막 부정적인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시면요, 매수 진행 시에 우리가 비중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딱 한 글자 펩이라고만 남겨주시거나 댓글이나 설명란의 링크 지금 바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제 차트를 좀 봐야겠죠. 차트를 보기 전에 우리 여러분들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가 왜 이럴까요? 솔직하게 화면에 보이는 차트와 수급 데이터를 함께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이거를 봐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 많이 드리는데, 최근에 움직임만 보면 메릴린치나 JP모간 이거 다 외국계 기업이죠. 근데 매매 동향을 보면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개인들이 오히려 더 세게 들어왔어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요, 무슨 그림을 좀 볼 수가 있냐면 차트까지 같이 볼게요. 지금 21선 이 노란 선을 타고 흘러가고 있죠. 여기 부근에서 뭐가 일어난다? 항상 공방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 그거는 앞에서 좀 보여주고 있죠. 앞에서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 어떻습니까? 어제 거래량과 오늘 거래량 비교를 했을 때도 크게 터지지 않았다라는 점, 이걸 또 주목을 해야 돼요. 외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거래량이랑 이 캔들만 봤을 때는 이건 뭐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 바로 가짜 하락이라는 거, 인위적인 하락이라는 거죠. 즉 눌림목 구간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 거기다가 아까도 제가 뭐 증권사 창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JP모건이나 메릴린치나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얘네가 꾸준하게 받아주고 있어요. 기관도 던지잖아. 삼성 얘네 기관이잖아요. KB증권 얘네 다 기관이잖아. 근데 이런 애들 물량 꾸준히 받아주고 있는 스마트머니가 어떻게 유입이 되고 있다. 이 구간은 지금 매직 구간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쌓여있는 공매도 한번 볼까요? 공매도를 좀 보면은 뭐 좀 답이 나오겠죠. 어느 정도. 공매도랑 대차 잔고를 보면 대차는 확실히 늘었습니다. 확실히 늘었고 공매도 비중도 어떻습니까? 늘었어요. 엄청 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주가가 반등한다라고 하면 세력들은요 공매도랑 대차장고까지 이용을 했기 때문에 손실을 막아야 되잖아, 세력 입장에선. 그러면 이 주식들을 어떻게 다시 사야 하는 쇼커버링이 일어나는 강력한 연료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 몇 프로까지 올라갈까요? 어디까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저는 이번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35만 원 터치를 해주고 37만 원짜리까지 한번 넘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장당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매수 포인트를 어디로 잡을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지금 평단가 높으신 분들은요 평단가 낮추기 위한 포인트로도 굉장히 지금 무슨 자리다? 좋은 자리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만원 29만원에 오면은 무조건 땡큐라고 잡고 27만원은 그냥 묻지 말고 무조건 매수다라고 제가 언제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히려 주가가 내려올 때는 이거는 뭐 흔들릴 필요 없이, 일일비할 필요 없이 냉정하게 보고 이거는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정말 여기보다 조금만 더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랑 이만큼의 기회는 끝났습니다. 여기는 끝났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화면의 번호로 팸이라고 딱 한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댓글이나 설명란에 링크 지금 바로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요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도움이 정말로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링크 한 번씩 클릭해 주셔가지고 100% 무료이기 때문에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요,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